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요. 대선 D-661 벌써 뛰나로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당선인의 사진이 나온 걸 보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대선이 2022년 3월이니까 1년 9개월 정도 남은 건데 예. 날수로 계산하면 660일이 남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벌써 예. 이제 한 100여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싱크탱크를 만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이낙연 당선인이요. 예, 그래서 이 전 총리가 이에 대해서 규모도 시기도 처음 듣는다 이렇게 부인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예. 싱크탱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저 개인의 기구이죠.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려면 원래 이제 각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런 건데 이제 이낙연 당선인의 스터디 조직은 과거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 전남지사 그 시절부터 한 예. 10여 명이 독서와 토론을 하는 공부 모임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모임을 이끈 분은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중경회 멤버였죠.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대선 일정 중심으로 정치권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낙연 당선인이 이 당권에 도전할 거냐 아니면 대선으로 바로 갈 거냐 이런 문제도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예, 바로 어제 그 초재선 당선인들과 만나서도 그 8월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를 어떡하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예. 전당대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유불리의 프레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현재 친문이 절대 다수고 이낙연 당선인은 이들과의 관계 설정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높은 지지율을 힘으로 당내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당권을 주게 될 경우 이런 과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당선인이 전당대회에 나섰다가 만약에 친문 후보한테 패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런 초재선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절차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당권 도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겠는데 다른 주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이광재 당선자도 그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는데 이름이 우후죽순입니다. 뭐 정책 아이디어가 우후죽순 샘솟길 바란다. 뭐 이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예, 우후죽순. 예. 이 정치인들이 이제 큰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산을 어떻게 오를지 요걸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대선 D-661 벌써 뛰나의 느낌표는요. 정치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하겠습니다.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 잘하는 건 아닌데 예.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다들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스터디 모임들도 다 갖고 있었는데 공부한 대로 나라를 이끌었는지 이건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요. 진중권과 홍준표의 개싸움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통합당 강연에서 홍준표 당선인을 이제 개 비유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험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 저 그대로 옮기긴 표현이 좀 거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X개 정도로 X개, 예. 한데 뭐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X개도 아니고 집 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넉 달 전에도 홍 전 대표가 고향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진 전 교수는 SNS에 X개입니까? 집 앞에서 싸우게 이렇게 비슷한 비판을 한 적이 그랬군요. 있습니다. 예. 이제 요즘 개들을 예전처럼 잘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이제 홍 전 대표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런지 상대로부터도 좀 거친 말을 듣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2018년에도 홍 전 대표가 뭐 또 다른 이유로 험한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게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박스만 보면 뭐 딴 생각이 나는 일종의 뭐 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개가 들어간 말로 공격을 당하면 정치인들도 상당히 이제 불쾌할 텐데 자, 진중권 전 교수가 어쨌든 홍 전 대표를 공격을 한 거잖아요. 예. 반응은 없었습니까? 뭐 원래 뭐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막 SNS를 막 하는 분인데 아직 뭐 오늘까지는 변령이 없는 걸 봐서는 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홍 전 대표도 과거에 개를 활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 2018년에 검경 수사권을 놓고 여야가 한창 대립할 때 뭐 사냥개, 광견이란 표현으로 경찰을 비난했고요. 예. 결국 한국당 공식 논평에까지 개가 등장하면서 여러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니 정권이 개나 사냥개, 몽둥이 소리를 듣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저런 얘기까지 나왔었군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통합당 토론회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혹시 입당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면서요. 그런 질문을 하긴 했는데 예. 뭐라고 답했는지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를 부른다고요? 상상이 되나 그게? 제가 뭐 이 당을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당이 뭐 거듭나가지고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해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로서도 좋지 않나. 뭐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저렇게 논객들이 나서고 있는 것도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있었던 일인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진중권과 홍준표의 개싸움의 느낌표는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로 예, 하겠습니다. 저렇게 착한 개들을 저런 일에 등장시킨다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정치판이 뭐 개싸움으로 묘사되는 게 뭐 많은데요. 원래 반려견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훌륭한 동물입니다. 이젠 경공이 직접 본회의장에도 들어오는 시대인 만큼 개가 정치간의 말싸움에 등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